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전설과 의문만이 남아 거대한 기념비처럼 버티고 서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열차 강도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친 강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용왕과 법을 조롱한 한 남자의 일생,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던 1963년의 영국. 낡은 귀족 사회의 권위는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대중문화와 새로운 세대의 열망이 채워나가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누구보다 더 크고 대담한 성공을 꿈꿨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 레이놀즈. 겉으로는 고상한 골동품상 행세를 했지만 그의 심장은 세상을 뒤엎을 단 한 번의 범죄,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완전 범죄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의 심장부로 현금을 실어 나르는 대동맥, 왕립 우편 열차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작전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자, 자물쇠와 금고를 아이장난감처럼 다루는 자, 그리고 심지어 퇴역한 열차 기관사까지. 15명으로 이루어진 범죄 드림팀은 수개월에 걸쳐 열차의 이동 경로를 답사하고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었습니다. 마치 그들 안에 모든 비밀을 속삭여주는 유령이라도 함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63년 8월 8일 목요일. 그날 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출발한 야간 우편 열차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무려 260만 파운드의 현금을 싣고 런던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던 버킹엄셔의 외딴 선로 시어스 크로싱 구간에서 열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 잭 밀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붉은색 정지 신호.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신호는 마치 죽어있는 듯 미동조차 없었죠.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를 멈추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돌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복면의 사내들이 그를 덮쳤고 저항하던 잭 밀스는 둔중한 쇠파이프의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는 거친 숨소리와 금속적인 마찰음만이 그곳이 범죄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죠. 그들은 쓰러진 잭 밀스를 끌고 가 열차를 인근의 불이 되고 다리 위 그들이 약속한 지점으로 이동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다리 위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두 번째 칸, 막대한 현금이 실린 하이밸류 패키지 객차. 그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무게만 2.5톤에 달하는 120개의 돈자루를 단 20여 분 만에 다리 아래 대기하던 트럭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가치로 7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국가의 혈관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아지터였던 레더슬라이드 농가, 그곳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훔친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환호하며 그들은 완전 범죄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이 그렇듯 가장 높은 오만과 환희의 순간에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예상보다 빨리 좁혀오자 당황한 그들은 현장의 모든 지문을 지우라는 마지막 원칙을 잊은 채 뿔뿔이 흩어졌고 경찰은 그들이 남기고 간 모노폴리 게임판 위에서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주범 대부분이 체포되어 총 합 3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도단의 일원이었던 로니 빅스. 그는 30년형을 선고받고 철옹성 같던 런던의 완즈워스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고작 15개월 뒤 그는 손수 제작한 밧줄 사다리로 7m 높이의 담을 넘어 영화처럼 탈옥했습니다. 그의 도주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얼굴을 바꾸고 호주에 숨어 살다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가족까지 버리고 브라질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덕분에 법린 인도 조약을 피해가는 보호막을 얻은 그는 자신의 악명을 무기 삼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과 파티를 열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돈을 벌었죠. 심지어 전설적인 펑크밴드인 섹스 피스톨즈와 함께 음반을 내며 대놓고 영국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의 상징이자 유쾌한 악당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36년, 청년이었던 강도는 어느덧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뇌졸중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진 그는 2001년 돌연 영국으로 돌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고향의 선주점에 앉아 진짜 영국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되어 다시 감옥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악당의 쓸쓸한 황혼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대담했던 강도들은 죗값을 치렀고 희대의 도망자는 스스로 돌아와 전설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로니 빅스라는 너무나도 강렬한 한 개인의 서시에 가려져 있던 이 사건의 가장 근원적인 미스터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다시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소보다 8배나 더 많은 돈이 실리는 정확한 날짜를, 돈이 실린 정확한 객차의 위치를, 구식 신호등 참이 통할 만큼 그 구간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실까지.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내부의 핵심 정보를 손에 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설계자일지도 모르는 한 유령, 코드네임 얼스터맨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돈에 눈먼 우편국 직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판을 짜고 강도들을 체스의 말처럼 이용한 뒤 회수되지 않은 수백억의 돈과 함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진짜 배우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니 빅스의 화려한 도피 생활이 수십 년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동안 정작 이 사건의 핵심, 얼스터맨과 사라진 돈의 행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어쩌면 로니 빅스라는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덮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막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대열차 강도 사건은 우리에게 3가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대담했지만 실패로 끝난 범죄의 기록, 또 하나는 법을 조롱하며 신화가 된 한 남자의 일생,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범인은 누구이며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두운 음모론입니다. 배우들은 모두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이 연극을 쓴 진짜 작가는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 있어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